지금 바로 놓쳐. 이거는. 여기 와. 왜 안 와? 아, 이분 나왔다.
당대 제5위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25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25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발언을 묻겠습니다. 코로나19 대량 감염 추세가 잠시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량 역시 많은 만큼 방역당국의 선제적인 대응과 수도권 지자체의 공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회도 어제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11조 7천억 필요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한상의가 40조 규모로 확대를 요청할 만큼 엄중한 상황입니다. 추경의 신속한 심사와 집행으로 국내 극복의 마지막에 도달로 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더 급한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 안 쓰기 운동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 전쟁에 꼭 승리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촉구합니다. 정부 측은 국가부처의 인력에 대해서 소극적인 구제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부처를 관리하는 목표는 요즘 위중한 상황에 계속적으로 소극적으로 결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요즘 상황은 통상적인 관행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상황은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분야가 다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숙박 산업은 물론이고 여행, 서비스 산업, 요식업 모든 분야가 지금 매출이 4기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 부채 관리만을 목적으로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결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촛불혁명제 비례대표 자진화를 위한 연합정당 수배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거법은 거대 정당이 선거에서 얻는 불공정한 이익을 취소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만든 개혁 선거법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각자 페이퍼 유능을 만들어 소수성에 들어간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그만둘 것을 촉구했고 선관위에도 금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통당과 선관위는 우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미통당은 오만하게도 반칙으로 제1당이 되면 보복 탄핵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을 더 하나도 추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순위는 소수하고 다 배정을 하고 뒷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상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하나도 더 얻을 생각이 없습니다.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순번을 양보하는 시선으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 목적은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을 공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항상 총리실행을 해야 합니다. 의석을 더 얻지 못하면서 이런 큰 실행을 치러야기에 당원 주인인 당원의 총리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요. 코로나19 지역사회 단초를 딱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어제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수도권 방역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수도권은 이해찬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고 인구 유동성도 부담되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은 공조체제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발빠르게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3개 방역단체가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방역활동에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주시길 중심으로 바라고 또 믿습니다. 콜센터 등 집단 감염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천지 이후 세 번째 위험은 집단 감염입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집단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신속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비상한 각오로 집단 감염 예방 활동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마스크 알림이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약국과 우체국의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성동구, 양천구 등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하거나 마스크 줄서기를 줄이기 위해서 대기표를 나눠주는 지자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리 수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자체들도 등장했습니다. 병원에서 임산부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거나 간호사가 대리 수령하도록 하는 일부 지자체의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마스크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등장합니다. 전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의 지혜가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혜를 정부에 전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10개 과제별 TF를 통해서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국정에 반영하는 한편 전국의 당원들이 이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곧 마련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또 하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용 단백질인 프로브 제작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자체 노력으로 코로나19 완전 퇴치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도 생새로운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그동안의 헌신적 노력을 포함해서 아낌없는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부터 각 상임위별로 추경 심사는 시작되었고 오늘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종합 심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애초에 제안했던 추경 사업 중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선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에 많은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확대 2조 원의 추경 원안을 대폭 상향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과감하게 추경을 확대하는 그걸 통해서 지금의 코로나 피해를 해결하고 민생과 경제에 힘을 보태는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중 가장 힘든 분들은 일용직, 프리랜서, 알바 등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들입니다. 이분들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구직 활동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구직 촉진 수당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고용안정지원금을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대폭 상향해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피해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창의적으로 지원 방법을 함께 찾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 하나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초기에 우리가 중국에다가 마스크를 제공한 한국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유학을 다녀온 그 모임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비난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최근에는 그쪽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하고 500만 장의 그 수출입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우호적으로 500만 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로 돕는 그런 그 국가 간의 그런 자세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우리가 좀 지원했다고 해서 더 이상 비난하거나 그냥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박주민 최고위원님. 예, 벌써 한 달 반 넘게 코로나19 대처를 위해서 핵심 선임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할당된 마스크를 당분간 사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대단한 국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얼어붙은 국민경제를 챙기는 것 역시 코로나19 대응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넘어서서 글로벌 경제 유치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서서 일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어르신 등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챙겨야 되겠습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성인 1인당 160만 원 가량의 성금 지급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 생소할 수는 있어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뭐든지 열어놓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추경이 하루속히 통과되고 바로 집행돼서 국민이 실감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를 보내면서 과연 우리 정치권은 탄핵 당시에 국민이 요구하셨던 바를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를 되돌아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은 비단 더불어민주당만의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도 다시 한번 탄핵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3년이 되는 날인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특주위원 역할을 맡았던 변성동 의원이 후속되었습니다. 그에게 탄핵 오적의 꼬리표가 붙어있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탄핵 오적 모두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후속됐는데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나 또 탄핵 오적의 불출마 또는 공천 배제를 보면서 이러한 것은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돌아보는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라는 강을 제대로 건너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기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도 통합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되돌아보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광원 최고위원님. 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난 극복의 각오로 코로나 대책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힘을 분열시키는 시도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말로 닮은 그런 허위 조작입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방역, 경제와 함께 허위 조작 정보 대책이 매우 강하고 시급합니다. 우리 당 허위 조작 정보 특위에서 총 280건의 허위 조작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183건을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7건, 97건을 심의 요청했습니다. 고발 조치한 183건의 허위 조작 정보 가운데 70%가 유튜브에서 생산됐습니다. 여전히 유튜브가 허위 조작 정보의 주요 유통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차이나게이트라는 허위 조작 정보를 세계 유튜브 채널이 집중적으로 생산했고 또 구글 유튜브 채널들이 허위 조작 정보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글 사이트는 일베에서 생산된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정보가 각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왼손 경례 조작 사진, 그리고 또 이만희 총회장 악수 왜곡 사진, 국민청원 중국 조작 사진, 북한 마스크 지원 사진, 특정 마스크 공급업체 특혜설, 정부의 방호 지원이 없다는 등등 모두가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려는 악의적 선동입니다.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로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차이나 게이트 의혹이 있다면서 이 허위 조작 정보에 편승해서 우리 당 당원들을 고발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막아야 할 공당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용하고 편승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적어도 공당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간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해주길 요청합니다. 마스크 공급 대책이 하나로 개성공단을 가동시키자는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주목합니다. 개성공단에는 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숙련공이 최소 3만 명, 당장 가동 가능한 시설이 5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방호복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국내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세계 다른 나라의 감염물품 부족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유엔 제재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을 통한 평화 경제가 코로나 극복과 우리 경제를 위한 그런 주요 방안이 될 것으로 믿고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연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콜센터의 집단 감염의 경우인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청업체로 운영되는 콜센터에서 저임금 여성 임금 노동자들이 쉽게 휴가를 쓸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유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을 그런 환경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가 전국에 30만 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수렴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우리 당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는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대책도 더욱 세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설훈 최고위원. 네, 방금 박강훈 최고께서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구매의 불편 문제가 폭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적 물량 확대, 수출 금지, 마스크 오부제, 필수 원자재 합성물의 확보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를 정부로 따라가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취약계층과 마스크 나눔을 하고 계시고 면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등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와 마스크 생산업체가 함께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생산 기간 확대는 개성공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에는 KF80, 94등 이런 등급의 마스크 생산 가능 업체가 한 개사가 있고 방호복 생산 가능 업체도 한 개사가 있습니다. 면 마스크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성분의 기업은 73개사가 됩니다. 개성공단을 장기로 사용하지 않아서 시범 가능 및 점검 등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새로 설비를 갖춰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설비를 활용해 생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유엔 대북 제재가 이익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미국도 현재 마스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유전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속단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도 마스크 부족은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협력에서 개성공단 부분 가공을 통해서 마스크 생산을 할 수 있다면 마스크 품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혀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정부도 적극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혜영 최고위원을 받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써주시는 어려진 분들과 방역 관계자분들 또 약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는 추경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의료진 병실 확보는 물론 아이 돌봄과 학사 운영, 소상공인 대책, 피해 산업과 대구 경북 지원 대책 등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대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태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오늘 17일 임시국회에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위 추경 심사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 원화 등록이 대규모 취소되고 등록한 학부모들의 환불 요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학부모에게 원비를 반환해준 유치원에 대해서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원 안정화와 유치원 운영단 대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에 공공기관과 같이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와 산업이 받을 피해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네, 다음 남인순 최고위원을 받겠습니다. 네,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국가 기성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만큼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번역, 진단, 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 3천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 4천억 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및 고용활동 지원에 3조 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천억 원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공단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재정 공정성을 걱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40%로 그동안 유지를 해왔고 IMF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확장 재정을 권장을 받아왔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저희가 국가 부채를 관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과감한 이번에 공단 극복을 위한 추경이 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서 합축이 되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추경의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상임위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 당에서도 추경 심사에 있어서 당적을 초월해서 같이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야당에 대해서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서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뜻있는 기업인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현빈과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도 각 2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따르면 3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특별모금액이 현금과 현물 중 433억 원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취약계층 지원, 돌봄 대체 인력 파견 등 복지 서비스 공백 지원, 또 의료진 및 자원봉사 물품 지원 등을 위해 배분한다고 합니다.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와 자원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부와 자원봉사는 그 어떤 일보다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인데요. 부족한 예산과 행정력을 도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구매 양보하기, 또 수제 마스크를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마스크는 제가 있는 소파에 있는 마천동에 있는 현장들이 모여서 3일 동안 만든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소녀들만 만들어서 그 지역의 취약계층과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이거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심리 방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서로에 대한 어떤 지원, 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퍼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위기 의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심리 방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수진 최고위원을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기 지금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대구의 한 의료진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전히 병원 내 방호복과 마스크를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병원 내 감염률은 치사율을 높이고 의료인들을 잃게 됩니다.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착한 낭비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의료진과 환자들, 병원 환자들에 대한 의료 소모품의 무상 지원조차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한 명의 의료인들이 격리당하게 되면 하나의 진료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중증 환자들에 대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 내 전문 인력 부족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촘촘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과 국민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생존 위협을 해결할 만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북 전주시도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을 위해 50만 원을 3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등 경제적 사각지대의 한 국민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예산 해당자 등은 그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재난기본소득을 사용기한이 포함된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는 기본소득은 내년 세금으로 걷어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9일 재난기본소득 대열에 동참해 지급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한겨레 대표조차도 지난 2일 당 최고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책으로 소카 이재용 대표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남녀, 국적, 신분, 종교, 지역을 구분하지 않듯이 국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야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인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미래제 도입을 주도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선거연합 정당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여론 수렴, 형성 기능이 없어 보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제를 함께 주도한 정의당이 선거연합 정당 참여에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실익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 정당 참여로 상당한 민심 기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효과적으로 선거연합 정당으로 이전한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연합 정당의 후보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후순위로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으로의 참여는 명분은 없고 실익은 조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원칙을 지켜나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네, 개인 의견이시죠? 개인 의견으로. 하나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한국노총하고 정책협의회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산별 노조위원장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특히 그 운수산업,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이런 쪽에 그 소비자가 2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이게 상태 오래 가면은 그 부산에 이를 정도가 될 겁니다. 특히 운수산업은 그 버스나 이런 걸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을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얘기에 대해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심각한 분야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런 분야에 관해서 과감하게 누군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의